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7월 6일 수요일이고 이제 일주일 뒤인 다음주 수요일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는데, 일단은 그 전까지 만약에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어느 정도 올라간다라고 하면 13일에 지수 발표하면서 떨어질 수가 있고, 반대로 비트코인이 좀 그때까지도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13일에 결과가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떡상이 또 나올 수가 있는, 어쨌거나 13일 전까지는 굉장히 좀 제한된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고, 지금도 비트코인은 2626만원대 여전히 하단 박스권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도 박스의 중간 라인 위에서 놀고 있다. 요거는 좀 그나마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바닥을 기다가 한번 쏘는 척 했다가 내려오고, 올린 거 다 내렸다가 다시 또 다 올리고 또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비트코인도 무더운 날씨 때문에 좀 더위를 먹은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와리가리를 심하게 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바닥에서 지금 여기가 이제 쌍바닥을 형태를 그리고 위로 쏴줬다가 올려놓고 올린 거를 거의 다 내렸죠. 근데 결과적으로 여 자리까지는 안 갔다라는 것도 일단은 호재입니다. 얘가 어쨌거나 지금 저점을 여기 저점, 여기 저점, 여기 저점, 저점을 어쨌거나 높여가고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 고점을 여기서 뚫어줬다, 이렇게 고점을 뚫어줬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우리가 차트를 좀 확대를 해서 놓고 이렇게 보면은 어쨌거나 여기서 힘차게 힘을 주고 내려 맞은 자리를 지금 두드리고 있는 모양이죠. 여기서 지금 두드리고 있다, 계속 두드리다가 결과적으로 이거를 뚫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뚫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일단은 저점을 좀 높여놓는 그림, 고점도 한번 뚫어주는 그림, 요건 나쁜 그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서 고점을 뚫고 바로 또 하락이 나왔다. 자, 하락이 나와서 지금 조금 굉장히 또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은 여기서 크게 힘을 주고 내려서 이게 바닥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바닥은 원래 2번 정도 찍어주는 게 정석이기 때문에 지금 내려온 구간에서 쌍바닥을 찍고 여기서 또 한 번 좀 힘차게 가주냐, 왜냐면 여기서도 쌍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전고를 뚫는 무빙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작은 쌍바닥을 그리고 이 위로 올려 쳐주게 되면은 조금 추가적인 상승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위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좀 바닥일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는데, 일단은 계속 올리고 내리고 또 올리고 내리고 요거를 좀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폭 자체가 굉장히 크지는 않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어쨌거나 바닥을 삼아줬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 구간으로 오면 안 되거든요. 다시 이 구간에 가면 안 되듯이 여기서 올려주고 뭐 조정 나올 수는 있죠. 조정 나왔다가 이 구간에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뭔가 좀 올라가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렇게 좀 볼 수는 있고, 어쨌거나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서 내려오고 나서 추가적인 하락이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면은 이게 더 답이 없는 상황이고, 그나마 올라갔다 다시 좀 내려오더라도 계속 올려 쳐주려는 무빙이 나온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7월 13일 기점으로 계속 이런 조금 박스권 무빙, 조금 지루한 무빙이 나오다가 13일을 기점으로 방향이 좀 크게 정해질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좀 지지부진하다가 13일이면 요 날이죠. 요 날까지 좀 지지부진하고 눌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바닥 한번 다졌고, 자 여기서 바닥 한번 다지고 올라가다가 바닥 한번 또 다지고, 이런 식의 패턴을 또 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가 여기가 이제 13일 정도 요 라인이 딱 되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과연 어떻게 발표가 나올 것이냐.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7월 13일에 발표 예정인 6월달 물가 지수에 대한 예측치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지금 8.7%를 보고 있습니다. 전달보다 더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8.7%가 나온다라는 거는 거의 역대급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건데, 마찬가지로 예측치가 지금 너무 높다. 8.7%를 예측한다라는 건요, 예측치만큼 8.7% 나와도 악재입니다. 이거는 너무 높기 때문이죠. 전달 대비해서 지금 거의 0.4포인트나 높게 예측을 한다는 거고, 전달은 심지어 8.3을 예측했는데 8.6이 나왔거든요. 그럼 8.7
수치를 예측하면은 9%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전달이랑 비슷한 페이스로 간다라고 했을 때. 야, 그럼 만약에 물가지수가 9%라든지 8.9라든지 8.8이라든지 어쨌거나 예상치보다 높게 물가지수가 발표하게 되면은 그거는 또 엄청난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높게 나오게 되면은 7월 말에 있는 26일에 있는 FOMC 금리 인상도 결국에는 또 0.75를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뭐 모두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예측치 자체가 이렇게 높다라는 것도 좀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예측치가 또 높기 때문에 실제 결과치는 예측치보다 또 적게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부러 좀 높게 잡아놓고 매를 안 아프게 맞기 위한, 그러니까 엉덩이에 뽕을 좀 넣어놓고 매를 맞겠다, 이런 심산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 7월 13일의 예측치 자체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의 무빙 자체가 올라갈 듯 말 듯, 올리면은 올린 것도 다 내리고, 내리면 또 내린 거 다 올리고, 요런 무빙 자체가 사실 이제 선물 시장에서의 롱과 숏 물량을 계속적으로 좀 청산시키는 위아래 털기 무빙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뚜껑이 열려봐야 되겠다. 7월 13일에 뚜껑이 열려봐야 되고, 개인적인 견해로는 사실 이렇게 거래량이 좀 돌면서 이런 바닥권이죠. 이거는 사실 누가 봐도 바닥권이긴 합니다.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거래량들이 또 터져주는 것이고, 이렇게 크게 내려박은 자리에서 이렇게 좀 거래량이 들어와줬다라는 거는 어쨌거나 이 구간에서 손바뀜이 일어났다라는 거고, 여기서 한번 이제 위로 충분히 쳐줄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다만 여기서 지하실을 한번 갔다가 올라가냐, 그냥 올라가냐의 차이인데, 웬만하면 그냥 올라가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도 더위를 먹었다, 그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 한 가지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죠. 바로 유가입니다. 유가, 국제 유가, 기름값이 그래도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해주면서 이제 기름값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조금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고, 사실 이 국제 유가, 이 기름이라는 것은 산업 전반에 쓰여지는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유가만 어느 정도 좀 떨어져 줘도 물가 안정에 굉장히 좀 기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달러 인덱스는 계속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고, 지금 어떤 분은 또 댓글로 환율이 1,500원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 또 이런 얘기를 또 남겨주셨는데, 일단은 이 달러 인덱스 자체는 아직까지는 꺾이는 추세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꺾여만 주면은 비트코인도 상당히 좀 랠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일단 유가는 꺾였기 때문에 이렇게 유가 꺾이듯이 이렇게 꺾이는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좀 꺾여주는 그림이 나와야 되고, 달러 인덱스도 이렇게 좀 꺾여주는 그림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긍정적인 부분은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올라가진 않고 있다. 올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알트들이 조금 비트에 비해서는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지금도 여전히 좀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던 간에 지금 먹을 수 있는 코인들은 최대한 조금 수익을 챙겨가면서 그렇게 이제 매매를 하는 게 맞고, 비트코인의 무빙 자체가 아직까지 방향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팡질팡 하는 것도 다음 주가 끝이라는 거죠. 다음 주 7월 13일 기점으로 방향성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위든 아래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사 아래로 빠져도 그게 마지막이 하락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제 7월만 어느 정도 좀 버텨낸다면은 8, 9, 10월은 어느 정도 좀 반등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휴전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푸틴도 돈바스를 점령하게 되면은 휴전 제한이 가능하다, 젤렌스키는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 있다, 또 이런 뉴스가 나왔고, 푸틴도 지금까지 성취한 성과를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휴전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푸틴은 러시아군이 루한스크 해방에 성공했다라며 자축을 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죠. 그리고 푸틴이 휴전을 제안해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 않고 영토 수복을 고집할 경우에는 미국이나 유럽연합의 지지를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똥꼬집만 부리면은 안 되고, 젤렌스키도 조금 팔 한쪽 정도는 내어줘야 나머지 몸뚱아리를 살릴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대신에 EU에 우크라이나를 가입시켜 준다든지 이런 정도의 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쨌거나 우크라이나가 유럽 최고의 곡창지대, 최대 밀 생산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어지게 되면은 식량과 에너지 물가가 치솟으면서 서방국의 정치인들이 위기에 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지금 최저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대통령도 그런 상황이고, 독일도 천연가스 공급이 불안할 경우에는 경기 침체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빨리 전쟁을 좀 끝내줘야 된다. 유럽 쪽에서도 전쟁을 좀 빨리 끝내줘야 된다라는 입장을 지금 고수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젤렌스키도 이미 러시아 땅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게 돼버린 그런 돈바스 지역을 그냥 내주고 전쟁을 어느 정도 끝내는 그런 좀 그림을 우리가 조만간에 좀 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또 투자 시장은 상당히 조금 반등이 터질 수도 있죠. 왜냐면 이 전쟁이 끝난다라는 거는 단순히 전쟁이 끝난다는 걸 넘어서 물가의 안정도 가져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물가가 안정이 돼야 이 투자 시장으로의 돈이 다시 또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좀 호재들이 조금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수 있는 기간, 그 기간이 8월이다. 8월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의 호재들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비트코인의 무빙도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고를 파줬죠. 이런 식으로 고를 파줬는데, 이 구간에서도 여기서 고를 파준 이후에는 상당한 랠리가 좀 터졌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고를 파주고도 상당한 랠리가 좀 터져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요런 패턴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단기적인 비트코인의 위아래 이제 무빙을 어느 정도 주면서 방향을 주는 흐름이 다음 주 정도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알트코인들도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베이직 어텐션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 7월 4일자 엊그저께 영상에서도 베이직 어텐션 굉장히 좀 강조를 드리면서 요때 이제 518원이었죠. 518원이었고 600원을 목표로 잡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이렇게 멤버십방에도 말씀을 드렸죠. 베이직 어텐션 요날 7월 1일에 이제 523원에 사서 목표가 600원을 일단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600원을 찍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래서 항상 목표가는 걸어두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603원까지 베이직 어텐션이 찍어줬고 지금 좀 눌리고 있지만 베이직은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양봉으로 거래량이 계속 들어오면서 가격을 들어 올려주고, 여기서도 지금 양봉으로 상당히 거래량이 터졌죠. 그럼 이 자리를 그러니까 상승 지지 상승의 패턴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랬을 때 700원까지도 저는 아직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지만 수익이 났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은 좀 챙겨가면서, 만약에 눌릴 수도 있거든요. 이 구간처럼 이렇게 눌릴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사야죠. 근데 여기는 깨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요 자리가 대략적으로 이제 471원 정도 되는 자리예요. 471원. 그러니까 직전에 전저를 다시 가는 것도 안 됩니다. 다시 간다라는 거는 왜 안 되냐, 여기서 안 떨어지고 상당히 그래도 크게 올려줬잖아요. 거의 전고, 여기 전고 부근까지. 그러면 여기를 다시 가면 안 되죠. 여기를 다시 가게 되면은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400짜리까지 또 밀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400 밀리면은 다시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알트코인을 뭐 그렇게 좀 길게 들고 갈 생각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 났을 때 좀 챙기고, 빠지면은 더 사고, 이렇게 빠져주면 더 사고, 만약 이거 이탈하면 그냥 나오고 다시 밑에서 잡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추세는 굉장히 좋다. 저는 충분히 상승 지지 상승 요 패턴으로 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바지런하신 분들은 오늘 아침에도 자 보시면 베이직 이렇게 또 수익 인증을 해주셨죠. 축하드립니다. 요분도 좀 늦게 사셨지만 530원에 사셨지만 어쨌든 400만원 정도 사서 며칠 만에 44만원 11%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샌드박스도 계속 말씀드렸죠. 자, 샌드박스 요날도 샌드박스 거대 상승이 가능한 시점이다,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요날 이제 1415원 샌드박스 요때 이제 쫙 눌렸을 때죠. 눌렸을 때 사야 됩니다. 눌렸을 때 사고 여기 손절 잡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힘 주고 눌리면은 2차 상승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샌드박스는 아직 크게 쌍봉을 안 찍어줬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보시면 외봉 하나 딱 서 있죠. 보통 이런 식의 패턴을 주고 많이 죽습니다. 대표적인 게 폴카닷이 있는데, 이런 쌍봉의 패턴 한번 거대하게 힘을 주고 한 번 더 해먹고 완전히 설거지 돌린 다음에 죽였다가, 물론 얘도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갈 수는 있겠지만은, 이렇게 쌍봉을 찍는 거는 흔히 나오는 그런 패턴이고, 특히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재료가 많이 남아있죠. 이 메타버스는 이제 시작하는 거고, 수많은 기업들 CJ ENM까지 여기에 들어가고 있고, 각종 명품 매장들도 이 샌드박스 가상 토지 내에 구찌 매장을 차려놓는다든지 그런 활동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지금 K 컨텐츠들
까지도 메타버스로 다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샌드박스도 양호하게 올라가줬죠. 1415원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 자리에서 1680원까지 상승이 양호하게 좀 나와줬습니다. 샌드박스도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패턴입니다. 최근에 이 큰 하락장 이후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코인들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샌드박스, 베이직 어텐션 토큰, 그리고 디센트럴도 마찬가지죠. 디센트럴랜드도 지금 많이 떨어진 구간이고, 주봉을 딱 보시면은 얘도 이제 봉 하나 찍고 많이 떨어진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올려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차트적으로도 봤을 때 어차피 여기를 손절 잡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무서울 게 없죠. 어차피 위로는 좀 크게도 볼 수 있는 구간이고 2,000원이나 그 이상까지도 한번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밑으로는 어차피 1,000원 손절 잡고 이 정도 리스크 대비해서 위로 뚫려 있기 때문에 손익비가 좋은 자리다. 디센트럴랜드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샌드박스 베이직 어텐션이 어쨌거나 이 하반기에 한 번 더 좀 큰 펌핑을 줄 수 있는 코인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것도 아발란치 이런 것도 너무 눌렸어요. 지금 너무 눌렸기 때문에 이런 것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냥 주봉 보고 들어가는 거죠. 주봉으로 최소 4만원 이상 한번 이런 식으로 하반기에 이 친구도 펌핑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솔라나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이런 것도 좀 갈 때가 됐습니다. 이 친구도 최근에 좀 힘 주고 눌렸다가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진입을 해볼 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들이 어느 정도 좀 준비를 끝마치게 되면은 여기서도 한번 펌핑 주는 척 했다가 내려왔다가, 여기서 가는 척 했다가 내려왔다가, 결국에 큰 하락 이후에 두 번 정도 몸 풀어주고 찐 상승이 터졌던 거죠. 이 찐 상승 터질 때 73%의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73%의 상승. 자, 그랬을 때 이런 솔라나 같은 경우도 여기서 몸 한번 풀고 두 번 정도 풀다가 한번 찐으로 주는 구간, 그랬을 때 10만원 정도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펌핑은 한번 나와줄 수는 있다. 지금 모든 알트코인들이 약간 이제 여름 썸머 랠리를 위한 몸풀기, 그 다음에 좀 기를 모으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코인들이 시원시원하게 못 가는 이유는 어쨌거나 비트의 눈치를 또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비트는 또 7월 13일에 소비자 물가 발표에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힘을 좀 비축하고 있다. 알트들도 지금 한번 쏴야 되는데 조금 쏠까 말까 눈치를 살피면서 바닥에서 어느 정도 좀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샌드박스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매물대 자체가 굉장히 좀 두텁고 오랜 기간 머물렀던 매물대, 이 매물대를 뚫어주는 과정이죠. 지금 한번 노크 한번 해보고, 안에 사람 있네. 한번 더 뚫리죠.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사람 있네. 그 다음에 못 참는다는 게 문 뚫고 그냥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만 싸고 나와,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투타치, 쓰리타치 때 뚫어주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세 번에서 네 번째 두드리면은 이제 좀 상방으로 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좀 알트코인들이 좀 그런 모양새, 조금 힘을 이제 어느 정도 응축을 하고 조만간에 한번 분출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샌드박스가 가면 디센트럴랜드도 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플레이뎁 같은 잡주들도 또 따라서 가죠. 메타버스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은근히 테조스 같은 것도 지금 뭐 저점에서 살살 지금 뭔가를 해보려고 작당 모의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앵커 같은 코인도 지금 구간에서 이거 시총 아직도 2,900억대인데 그래도 이 정도로 빠졌는데도 2,900억이다라고 하면은 얘도 완전히 이제 잡코인은 아니고, 이 친구도 여기서 어느 정도 조금 들어 올리려고 계속 뭔가를 시도했었다가 한번 눌러주고,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파동이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서 몸 한번 풀고 한번 이제 여기서 파동을 줬을 때 45원 정도는 앵커도 가줄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보여지고, 아하 토큰 같은 경우에도 주봉상으로 충분히 눌린 자리에서 지금 일봉으로 계속 뭔가 좀 해보려고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을 하는데, 이 아하토큰도 계속 여기 두드리면, 여기 좀 계속 두드리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두드리는데 이러다가 한 번 위로 솟구칠 수가 있습니다. 10원에서 11원까지는 아하토큰도 한번 솟구칠 수가 있다. 물론 솟구치면 이렇게 바로 내려오겠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코인들에 대한 정확한 맥점, 타점을 잡아서 조금 제대로 수익 보실 분들은 이렇게 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에 전화번호 010-2309-2636 이쪽으로 성함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펌핑 나올 코인의 조건들이 있죠. 아직 안 쏜 코인, 저점에서 차트의 방향을 이렇게 조금 돌리는 이런 구간에 있는 코인들, 그리고 과거에 큰 펌핑 나왔다가 충분히 죽어서 한 번 더 힘 줄 때가 된 그런 코인들을 찾아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주요 뉴스를 빠르게 살펴보면은 일단 10개 이상의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한 주소가 148,986개, 최근 11개월 내 최다 이제 숫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 노란색이 이제 비트코인을 10개 이상 보유한 주소가 급증을 하고 있다. 특히 어느 구간에서 급증을 했냐면은 가격이 크게 떨어졌을 때, 2만 달러 밑에 있을 때 비트코인을 크게 좀 쓸어담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됐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많이 팔았었다. 고래들이 이 구간에서는 많이 팔았다가 다시 물량을 좀 축적을 어느 정도 하다가 축적의 가속도를 붙인 구간이 이 구간, 크게 떨어진 2만 달러 밑에 구간에서 가속도를 붙이면서 매집을 대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국제 유가도 이제 100달러를 좀 붕괴를 하면서 많이 내려오는 부분, 아까도 국제 유가의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어쨌거나 이 유가가 좀 떨어져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수가 있고, 그랬을 때 투자 시장은 다시 조금 우상향하는 안도 랠리가 조금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직 안 쏜 잡코인들 중에서도 아르고 같은 것도 일단은 지금 조금 움직임을 좀 보여주면서 충분히 한번 쏠 수 있는 차트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여기 푹 내려왔다가 이제 한번 좀 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왔다, 좀 그렇게 보여지고, 어쨌거나 우리들은 지금은 단타로 짧게라도 좀 수익을 내면서 가는 게 맞고, 조금 대세 상승하는 상승장이 저는 좀 조만간에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비트의 움직임이 아래로 가는 게 아니라 위로 와주고 있다, 이것도 일단은 또 긍정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좀 명확한 방향성은 7월 13일을 이제 기점으로 나오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좀 강력한 썸머 랠리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왜냐면은 어쨌거나 비트코인이 너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고, 이 정도 떨어졌으면, 그리고 이 정도 떨어진 자리에서의 이 정도 거래량, 최근의 거래량을 보시면은 진짜 기존에 없던 거래량들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은 안 떨어지고 있어요. 거래가 많이 터졌는데, 거래가 막 많이 터지고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사고 이게 많이 회전이 되는데 가격은 그대로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조만간에 방향성이 나온다라는 건데, 확률상 크게 떨어진, 이렇게 떨어진 구간에서의 이런 거래량, 떨어진 구간에서 이런 거래량 이후에는 어쨌거나 반등은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런 형태의 랠리가 조만간에 나올 수 있다. 썸머 랠리가 이제 서서히 시동을 걸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거는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에서도 우리가 조금 느껴집니다. 특히나 이런 샌드박스 같은 그래도 메타버스 중에서 좀 무게감 있는 코인들이 움직여주면서 디센트럴랜드가 좀 따라가는 그림, 그리고 이런 스테픈, 코스모스, 테조스, 솔라나 이런 것들도 다 등치 있는 코인들이죠. 솔라나가 16조짜리, 테조스는 1.8조짜리, 코스모스는 지금 3.4조짜리입니다. 얘네들이 지금 그래도, 코스모스도 오늘 2%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그동안에 심하게 떨어졌던 이 코인들도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해가는 과정, 그리고 바닥 확인 이후에는 한번 튀어오르는 과정, 이런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조금 저점에서 좀 크게 올라갈 만한 코인들을 조금씩 이제 모아가는 기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많이 물려 계신 분들도 한번 하반기에 펌핑 줄 때 충분히 탈출 기회가 올 수 있겠다,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탈출하고 나면은 또 끝이 아니죠. 탈출하고 다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지금은 뭐 전 세계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잠시 떨어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셀시우스라든지 이런 무분별한 담보대출 시장에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거 다 지나가고 빠지고 나면은 다시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좀 저평가된 구간, 과매도 구간일 수가 있고, 이 구간 이후에는 한 번에 반등다운 반등은 무조건 나올 수 있다. 하나 기준으로 그래도 4천만원 선까지는 좀 쳐주고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패턴을 그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힘들 내시고 무더운데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멘탈 관리,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강력한 썸머 랠리 온다고 믿기 있기 때문에 다음 주 7월 13일 좀 중요한 기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좀 더 좋은 내용, 좋은 코인들을 발굴해서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